토론토 역대 최고 흥행이란 뉴스인데요. 최근 토론토에서 열린 스맥다운이 WWE의 2026년 흥행을 대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스맥다운은 올해 방송 가운데 가장 많은 현장 관중을 동원했으며 파이터 포 셀렉트에 따르면 WWE가 토론토에서 개최한 이벤트 가운데 역대 가장 높은 매출까지 기록했습니다. 내부에서도 이번 성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CM 펑크와 케빈 오웬스의 WWE 챔피언십 경기가 가장 흥행 카드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몇 주 스맥다운의 흐름이 좋아진 상황에서 대형 타이틀전까지 더해지며 티켓 판매로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14,000석 이상이었는데 최종 업데이트 된 거 보니까 15,000석 이상 거의 매진이더라고. 그래서 케빈 오웬스의 고향에서 티켓이 제대로 팔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15,999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역대급 흥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토론토 역사상 가장 흥행한 이벤트다. 왜냐면 티켓 가격을 많이 올린 요즘의 떡더비인데도 티켓이 더럽게 많이 팔렸잖아. 고국의 스타 케빈 오웬스의 떡더비 챔피언십 어떻게 참아? 더군다나 로우에서 챔피언을 바뀌었기 때문에 스맥다운에서도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또 원문에도 있듯이 최근 몇 주의 스맥다운이 재밌었기 때문에 이 스맥다운 토론토 쇼가 안 팔릴래야 안 팔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번 스맥 정말 너무 재밌었고, 요즘 스맥다운도 폼이 좋아요. 로우 못지않게. 나중에 펑크 케빈 오웬스 때 특별심판 스톤콜드 잘 어울리네. 또 둘하고 다 인연이 있으니까. 저번 스맥다운에 있던 경기죠. 캐논볼! 마초맨 에보! 서로 한 번씩 DS 클러치 날리면서 조롱을 일삼았던 경기가 되겠고, 개꿀잼. 그니까요. 경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이 케빈 오웬스의 목을 노리는 CM 펑크의 공략. 그리고 이제 목 부상 이후에 좀 더 브롤링 위주로 운영을 바꾼 케빈 오웬스. 그야말로 오스틴하고 평행세계를 걷고 있어요. 지금 케빈 오웬스가. 오스틴도 오웬하트한테 파일드라이버 맞은 뒤로 기술수를 많이 줄이고 좀 더 브롤링에 많이 치중했었는데, 케빈 오웬스도 목 부상 이후에, 목 수술 후에 기술수를 많이 줄이고 좀 더 브롤링 위주로 경기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재밌었고, 그랬는데 케빈 오웬스는 심지어 피니셔가 스터너잖아. 진짜 오스틴의 평행세계를 살고 있는 케빈 오웬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장면으로 CM 펑크 부상당한 거 아니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부상이라는 발표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자빠졌냐? 저 자빠진 사람 좀 봐. 이거 말고 이 다음에 또 장면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게 그 장면이 있나? 여기 있네. 이거 보고 부상이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멀쩡해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 사람. 예. 이 사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이 마스크는 여러분, 그리고 이날 쓰고 나왔던 그 마스크는 브레이 와이엇 마스크 만든 사람이라고 해요. 이게 나름 캐나다 하키의 나라잖아. CM 펑크가 좀 제이슨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13일의 금요일도 아닌데, 아무튼 하키의 나라라 그런지 어쨌든 이걸 했고요. 브레이 와이엇 그 핀드 마스크 만든 분이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냥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찾아보니까 대단한 의미는 없고, 그래서 레리에 뭐 실제 발자국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아무튼 좀 많이 닮아있네요. 이 짤이. 예, 이 짤이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1천 리트윗 패밀리 가이 크크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데, 근데 헤어스타일이랑 체형이랑 포즈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서 현지에서 꽤나 화제입니다. 15만 조회수. 슈퍼킥 후에 영벅스 세그먼트 포즈. 그래서 요거를 이번에 CM 펑크하고 설전을 하던 저번 스맥다운 때 누구라고는 말 안 했지만 누가 봐도 영벅스하고 케니 오메가를 말하는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이 영상이 새삼 다시 화제였어요. 네. 로우 신선한 변화. 이번 로우에서는 LA 나이트와 솔로 시코아의 조합이 다시 한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오프닝 프로모부터 코믹한 호흡을 보여줬고, 솔로가 제이우스의 공격을 영화 매트릭스 니오처럼 피하는 장면도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로만 레인즈와 LA 나이트의 대립이 이어지는 만큼 두 사람의 태그팀 역시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인 이벤트에서는 로이스 키스와 OTM이 난입하여 새로운 악역 스테이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검은색 복장으로 갑작스럽게 등장해 선수들을 초토화시키는 모습 때문에 벌써부터 쉴드 2.0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워게임까지의 세력전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레이 페니스와 드래곤리의 경기도 이날 최고의 경기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드래곤리가 로프 사이를 엄청난 속도로 통과해
몸을 날리는 기술은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바페미와 브론 브레이커의 대립 역시 대형 경기다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약식에서 브론은 부상 전 자신이 WWE의 얼굴이 될 예정이었다고 언급하며 갈등 요소까지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경기에서 확실한 승패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가운데 브론슨 리드가 복귀해 오바의 패배를 유도하는 시나리오도 가능성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제보레바스가 BKS에게 불과 몇 분 만에 패배한 것을 두고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WWE가 BKS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선수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로만 레인즈가 출연하지 않았고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체드 게이블은 백스테이지 세그멘트에만 등장했으며 세스 롤린스 역시 썸머슬램 이후에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스타 파워가 부족했다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근데 뭐 스타파워는 차치하고 그냥 재밌었죠? 일단 솔로시코와 LA 나이트 듀오의 조합이 너무나도 좋았고 퓨퓨 이거 매트릭스 너무 좋았죠. 저는 이거 빵 터졌습니다. 굉장히 빵 터질 정도로 너무 좋았고 사실상 이거 보여주려고 2부 하는 건데 어제 로우의 하이라이트죠. 라기사가 등을 받쳐줬어? 아 난 봤는데 왜 모르지? 아 진짜 허리 받쳐주네. 너무 좋았어요. 네,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솔로시코어가 요즘에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워닝샷 티셔츠 퓨퓨퓨 티셔츠가 발매가 됐어요. 좀 지저분하지 않냐? 여기 밑에 빨간색 막 이렇게 찍찍찍찍 해놓은 다음에 퓨퓨퓨 이렇게 막 밑에까지 해놓으니까 좀 지저분한데 차라리 이 사모안 트라이벌 패턴을 좀 버리고 워닝샷을 좀 이런 글씨체로 해가지고 좀 상반신에만 디자인을 넣었다면 어땠을까? 너무 투머치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튼 잘 팔린다고 하네요. 잘 팔린다 합니다. 또 OTM 콜업 됐고요. 콜업 된 OTM이 로이스 키스하고 함께 하게 되면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뭐 쉴드 2.0까지 올려칠 느낌인가? 뭔가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뭐 검은 3명이 나와가지고 뭐 현장 초토화 쉴드 같네 약간 이 정도인 것 같고 드래곤리 레이 페닉스 엄청난 경기. 특히 이 캐논볼 스위시다는 엄청났어요 정말. 역시 나의 고객님. 말도 안 되는 거리를 날아올랐죠. 날아올라서 캐논볼 스위시다 완벽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이거 접수 진짜 레이 페닉스 엄청나게 잘 해냈죠. 머리가 좀 위험해 보이긴 했는데 이날 최고의 명장면이 아니었나. 드래곤리는 호응 0으로 시작해서 100으로 만든 능력이 대단하다. 역시 나의 고객이야. 우리 형제거든 형제. 맨날 드래곤리가 나한테 브라더 맨날 이랬어. 역시 나의 형제. 그래서 드래곤리는 가장 저평가된 로우의 스타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니 이게 로우가 요즘에 너무 재밌고 좋은 선수가 너무 많은데 벨트가 너무 없어요. 벨트가 너무 없어. 새삼 AW가 옳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니까. 삼선 벨트가 하나 생기면 어떨까. 벨트가 너무 없어요. 메인 월챔이랑 인컴밖에 없잖아. 그거랑 태그 너무 없어. 야 스피드챔 격상시켜. 그건 좀 네. 오바하고 브론브레이커 세그먼트는 너무 좋았죠. 일단은 폴헤이먼을 두고 브론브레이커의 그 삐딱한 태도가 굉장히 매력있지 않았어요? 사인 아저씨가 해. 아저씨 오바팸이 좋아하잖아. 아저씨 오바팸이 사람이잖아. 오바팸이 대신 아저씨가 사인해 이러면서 폴헤이먼한테 삐딱하게 구는 브론브레이커의 마이크웍이 너무 좋았고 그 앵그리 오렌지도 일부러 안 퍼왔는데 근데 오바페미는 브론브레이커를 빵 터트리게 하려고 실수하게 하려고 칼을 갈고 왔다 뭐 이런 원문의 짤도 있었는데 일부러 퍼오려다가 안 퍼왔어요. 혹시나 뭐 피부색 때문에 좀 그런 드립이긴 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안 퍼오긴 했는데 그 발언도 재밌었고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너는 미래가 못돼 그것도 좋았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거는 후반부의 해머링 공방이었죠. 그 해머링 공방이 그 어중이 떠중이들이 치는 해머링 공방이 랑은 달랐어요. 흡사 예전에 오스틴하고 트리플 H가 치던 그 강렬한 해머링의 느낌을 잘 살려냈기 때문에 진짜 옛날 생각나더라.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브론브레이커하고 오바페미는 이 둘이 앞으로 오스틴하고 덜하기 맞붙었던 수많은 8차전 중에 첫 번째를 보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복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그냥 얘네들 해머링 하는 것만 봐도 재밌네. 옛날에 오스틴이랑 덜하기 해머링만 주고받아도 재밌잖아. 나는 특히 트리플 H의 해머링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때 애들은 해머링만 쳐도 재밌잖아. 근데 그 느낌을 정말 얼마 만에 받아
와닿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바페미나 브론 브레이커가 다른 상대를 상대로 한 명만 잘 친다고 날 수 있는 맛이 아니잖아. 양쪽이 불꽃이 튀는 느낌이 나게 팍팍팍팍 쳐야 되거든. 근데 그 맛이 너무 잘 났다. 그래서 내가 이 오바페미하고 브론 브레이커의 경기를 미래 챔피언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진짜 괜히 그런 표현 쓰는 게 아닌데, 브론슨 리드의 난입으로 끝날지언정 이 대립이 일단은 2회차전을 드디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뻐요. 예. 그래서 썬남회를 입중계할 건데 썬남회도 같이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번 로우의 사진이죠. 이게 지금 뭐 국내 중계진들은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이 기술 이름이 피자토스입니다. 피자토스. 피자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핑그르를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기술 이름이 피자토스입니다. 이번에 오스틴 시어리가 테이블 위로 피자토스 당했죠. 이 피자토스가 당할 때 제일 아프다고 합니다. 너무 아파서 그 마일스 본이 오바페미도 꼭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밝힐 정도로 굉장히 아프다고 해요. 시어리 취급 저럴 거면 왜 비전을 유지시켰냐. 근데 여기에 시어리가 희생되는 거는 저는 딱히 불만이 없었어요. 오바페미나 브론 브레이커 둘 중에 하나가 여기에 처박히는 거는 지금 긴장감을 좀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는 시어리가 당할 때 이게 맞지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피자토스! 진짜 얘는 진짜 달라. 오바페미 달라. 너무 좋아. 브론 브레이커 오바페미 진짜 달라. 정말 특별해. 그러니까 오바페미는 그 나이지리아 억양을 너무 멋있게 잘해. 아폴로 크루즈 같은 테무 버전이랑 달라요. 진짜 너무너무 달라. 아무튼 뭐 이게 로만하고 세스가 안 나와서 스타파워가 없었다 뭐 이러는데 그냥 재밌었어요. 스타파워는 차치하고 재밌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로우가 레슬매니아 42 이후에 열린 로우 중에 시청률이 가장 높다라는 뉴스까지 있기 때문에 뭐 스타파워 요거는 그냥 억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이번 로우가 270만을 동원하면서 레슬매니아 42 이후에 가장 좋은 로우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뭐 그럴만도 한 게 로우가 재밌어요. 로우가 재밌습니다. 요즘에 저번 주에도 260만이었고 요즘에 로우가 너무 좋아요. 로우 요즘에 날라다녀요 진짜. 요즘에 로우랑 스맥다운 다 너무 좋은 것 같아. NXT만 좀 좋아지면 될 것 같은데. 다음 뉴스입니다. 사실상 미니 PLE라는 뉴스인데요. WWE가 다가오는 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를 사실상 소규모 PLE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슬워치에 따르면 WWE 내부에서 이번 대회를 PLE 라이트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페이탈 인플루언스 대 알렉사 블리스, 샬럿 플레어, 테이텀의 여성 트리오 경기도 카드에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9월에는 별도의 메인 로스터 PLE가 없는 만큼 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미 레슬매니아급으로 평가받는 두 경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약 4-5경기가 열릴 것 같습니다. 다만 광고가 포함되어 2시간 방송이기에 경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에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래서 이게 PLE 라이트, 이제 해외에서는 코카콜라 제로, 칠성사이다 제로가 아니라 뒤에 라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PLE 라이트다. 좀 힘을 뺄 것 같다. 대진에는 힘을 주지만 경기는 힘을 뺄 것 같다. 광고를 포함한 2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정도의 뉴스인 것 같고, 근데 무엇보다 PLE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더 준다. 이 정도의 뉴스인 것 같습니다. 5경기면 PLE인데 경기를 굉장히 짧게 할 거다. 뭐 이 정도의 뉴스인 것 같아요. PLE는 그래도 광고 포함해도 2시간 반, 3시간을 하잖아. 2시간 반 정도 하기 때문에. 또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현재까지의 확정 경기들입니다. 세남에도 제가 별일이 없으면 함께 입중계할 것 같은데 또 세남의 입중계는 또 제가 맛집이기 때문에 썬데이죠. 썬데이 다음 달 7일에 합니다. 다음 달 7일 아침 9시 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 하게 되겠고요. 오바페미 대 브론 브레이커, 미래가 누구인지 가리는 미래 챔피언십, 퓨처 챔피언십, 또 코디 로즈 대 랜디 오튼, 레전드 킬러를 죽이겠다. 레전드 킬러 지망생 코디 로즈의 복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트레 윌리엄스의 세 번째 도전을 위해서 릴 야티가 5분을 버텨야 됩니다. 5분을 버티면 트릭이 제재 도전할 수 있어요. 제재 도전. 베론 코빈과의 5분 챌린지. 이렇게 3경기 확정됐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 털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게 웃긴다. 그래서 베론 코빈이 이번 스맥다운에 벨트를 안 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 벨트 어딨냐 그러니까 지금 털 밀고 있어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아마 썬남의 때는 벨트에 털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봐요. 모두가 NXT 2.0을 흑역사라고 했지만 그 2.0에서 핀 꽃들이 꽤나 화려한 꽃이 많이 피었죠. 네. 오바페미, 티파니 스트래튼, 브론 브레이커, 트리 윌리엄스, 카멜로 헤이즈, 솔로 시코아, 제본 에반스
제보는 2.0 아니죠. 예, 제보는 2.0 아닙니다. 이 친구가 좀 뭘 모르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2.0이 맞는데, 나머지는 2.0이 맞는데, 이게 2.0이 구렸던 이유는 얘네들 때문에 구렸던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오히려 NXT를 살린 애들이고, NXT 2.0이 구렸던 이유는 넥스트 라인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운동선수로서 WWE 지원금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WWE 도전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 그 어중이 떠중이들이 인디 애들하고 경기를 하면서 불협화음이 많이 났고, 그래서 끔찍한 시기가 좀 길었죠, 2.0이. 그래서 여기에 넥스트 라인은 한 명밖에 없어요. 예, 여기 오버팸이 한 명입니다, 넥스트 라인. 그렇기 때문에 이 멤버들은 NXT 2.0에 있었던 암흑기지만 그래도 NXT 2.0을 좀 밝히는 인물들이었다. 좀 그렇게 보여지고, 이들이 또 메인 로스터에 와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게이블 스티븐슨, 점점. 그 저 시절 농구부 여성부 자매였나, 팔로워만 빨아먹고 탈단했지. 와, 진짜 레저랄이다. 와, 그걸 안 해? 원래 인플루언서였던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 엄청난 미래로 평가받았었거든요. 인기가 진짜 많을 것 같았는데, 팔로우만 빨아먹고 바로 탈퇴해서, 그래서 걔네들을 기조로 해갖고 얘네들처럼 빨아먹기만 하는 애들 어떻게 막아야겠다 해갖고 어떻게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그 넥스트인 라인의 그 프로그램 기조가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좀 WWE 명성만 이용하고 나가는 걸 좀 막게끔 뭔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걔네한테 차이고 나서 넥스트인 라인이 좀 빡빡해졌어요. 오바페미만 넥스트 라인이다. 나머지는 넥스트 라인 아니다. 티파니도 그냥 체조 선수지만 정식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뽑혔고, 트리 윌리엄스도 CCW 아카데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만화학원 다니고 나서 만화과 들어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브론 브레이커도 이제 인디 레슬링 하다 왔죠. 인디 레슬링. 이제 브론 브레이커가 삼촌 스카 스타이너가 매니저로 인디를 몇 경기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타이너 리클라이너가 피니셔였습니다. 카멜레이저는 원래 진성 인디였고요. 제본도 진성 인디였고, 솔로도 진성 인디 레슬링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WWE가 선정한 굉장히 멋있는 신상 피니셔들 랭킹인데요. 10위는 스테파니 바켈의 임페르노, 스테파니 바켈의 바켈 임페르노입니다. 9위는 레이 페닉스의 멕시칸 머슬버스터, 8위는 로이스 키스의 얼티밋 스파인 바스터. 이게 쿨한 피니셔일까? 7위는 펜타의 멕시칸 디스트로이어, 6위는 제이콥 파투의 통간 데스그립, 5위는 솔루카의 소울 스네처, 4위는 제본 에반스의 오지 커터, 3위는 브론 브레이커의 스피어, 2위는 리아 리플레이의 립타이드, 1위는 오바페미의 폴 프롬 그레이스네요. 뭐 나머지는 다 고개가 끄덕여지긴 하는데, 뭐 얼티밋 스파인 바스터 이거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중계하면서도 어이가 없어요. 아, 얼티밋 스파인 바스터 라고 외쳐야 되는데 누가 봐도 바티스타나 트리플 H 것에 한참 못 미치는 스파인 바스터예요. 저 단계 얼티밋. 그니까. 다음 뉴스, 쉴드 2.0이라고? 라는 뉴스인데요. 로이스 키스와 OTM이 로우에서 새로운 악역 스테이블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데이브 멜처는 세 사람이 앞으로 로우에서 악역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WWE가 이들을 투입한 배경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서바이벌 시리즈 워게임이 약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역시 블러드라인을 중심으로 워게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로이스 키스와 OTM이 새로운 상대 세력으로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현재 악역인 블러드라인이 일시적으로 선역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폴 헤이먼이 불과 며칠 전 로이스 키스를 공개적으로 높게 평가했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향후 헤이먼이 이들의 스토리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OTM의 합류는 부족한 로우의 태그팀 디비전에 보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로만 레인즈에게 새로운 상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로만 레인즈 대 로이스 키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은색 복장을 맞춰 입고 갑작스럽게 등장해 선수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는 점에서 과거 쉴드의 데뷔와 상당히 닮아 있어 쉴드 2.0이라는 별명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문장을 하나도 동의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네, 이제 이 OTM이 뭐냐면 Out the Mud라고 해갖고 진흙 속의 진주, 진흙에서 건져 올린 Out the Mud. 그래서 약간 본인들이 이 게토, 흑인 빈민가, 이 게토 슬럼가에서 힘들게 자라서 막 범죄에도 막 휘말리고, 그러니까 막 인생 GTA야. 그래서 옛날에 이 OTM의 타이탄 트론이 GTA 컨셉이었고 폰트도 GTA 컨셉이어서
나랑 정승우 캐스터랑 같이 아 이거 유명 그 게임 막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얘네 둘 다 거칠게 컸어. 근데 이제 로이스 키스 처음 영입했던 프로모 본 분들 아시겠지만 이 로이스 키스도 만만치 않게 힘들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셋 다 막 빈민가 출신의 엄청 범죄 어쩌고 막 너무 힘들게 큰 그런 세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GTA 3명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쉴드 2.0보다는 약간 GTA 느낌이 있는데 근데 뭐 얘네가 뭐 로이스 키스가 로만하고 대립을 한다느니 뭐 지금 블러드라인이 선역으로 돼갖고 얘네랑 워게임을 한다느니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OTM 비주얼 진짜 좋긴 해. 해서 저는 옛날부터 이 브론코니마 엄청 좋게 봤거든요. 예, 브론코니마 한번 지켜보시면 이 셋 중에서 브론코니마가 제일 잘 될 것 같아. 제일. 그 와중에 루시안 프라이스도 몸을 정말 바짝 키워와갖고 OTM이 어쨌든 간에 정말 오랫동안 NXT에 있었잖아요. 한 3년 있었나 4년 있었나. 이 긴 시간 끝에 정말 고진감래가 뭔지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서 일단은 기쁩니다. 솔로 라기사 포커스를 맞춰도 모자란 마당에 그러니까 나도 이게 궁금한 게 지금 이미 이 LA 나이트랑 솔로 시코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여기에 블러드라인하고 대립하는 느낌이었잖아요. 여기에 굳이 OTM 플러스 로이스 키스를 왜 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얘네 3명이 LA 나이트 솔로 쪽에 힘을 합쳐줘서 블러드라인이랑 워게임 할 것도 아니잖아. 오늘 당장 조합했는데 사이가 좋아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모르겠다?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EJ 하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루이스 키스는 또 한번 트리오를 결성했다. 이게 그룹 이름이 뭐가 되려나 모르겠네. OTM도 나름 괜찮았는데 새로운 그룹의 이름이 뭐가 될지도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이 세 명 다 좀 힘들게 커온 과거에 대한 그 억하심정 또 WWE에서 제대로 활약하기 위해서 당찬 포부를 다음 주에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루이스 키스가 또 이 트리오 챔피언을 하고 있었는데 내려놓자마자 바로 나갔죠. 정확히는 나가려고 하니까 내려놓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게 맞겠죠. 떡더비 간다고 하니까 트리오 벨트를 부랴부랴 패배하면서 타이틀을 내려놓고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 바로 WWE로 왔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OTL로 가야 최소 35세 OTL 비주얼은 리더가 제일 아쉬울 정도네. 그니까 그래서 OTM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콜업이 됐는데 이 그룹의 데뷔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내부의 관계자들이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하네요. 루이스 키스는 뭐 하려고 저럴까? 그러게요. 그 세 명을 그룹으로 묶는 의도가 뭘까? 방출을 위한 빌드업인가? 루이스 키스? 루이스 키스 걔는 진짜 좀 애매한 것 같아. 악역이 더 잘 어울려 보이기나. 루이스 키스는 MLW가 딱이야. 그러게요. 나도 AW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쟤를 데려온다고?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갖고 나이라도 어리면 말을 안 하지. 나이도 어리지가 않은데 WWE 시청료 또 오른다 라는 뉴스인데요. 미국에서 WWE PLE를 시청하는 비용이 다시 인상됩니다. ESPN은 WWE PLE가 제공되는 ESPN 얼리미티드의 가격을 오는 9월 17일부터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간 구독료는 29달러에서 31.99달러로 오르며 연간 구독료 역시 인상됩니다. WWE 컨텐츠만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팬이라면 매달 약 32달러를 부담해야 되는 셈입니다. 32달러면 44,200원 정도라고 해요. 44,200원. WWE PLE 시청을 위해서 별도의 고가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이 필요한 미국 팬들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요즘 많이 비싼데? 요즘 많이 비싸다. 물론 ESPN 플러스를 구독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뭐 ESPN이 자랑하는 컬리지 풋볼도 있고요. 뭐 NBA, 컬리지 게임데이, 뭐 팬 메가피쇼, 매드니스 뭐 이딴 거 볼 수 있긴 한데 NHL 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떡더비만 보는 너드들이 많잖아. 근데 44,200원은 좀 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라면 안 낼 것 같아. 내가 떡더비 안만 좋아해도 월간 44,200원은 아닌 것 같아. 지금 넷플릭스 묶여서 한 2만원 최고 요금제 쓰고 있는데 근데 4만원은 좀 너무 비싸다. 수요가 있으니 저러겠지만 비싸네. 그니까요. 그러니까 또 썬남에 세남에 보려면 또 피콕도 구독해야 되잖아. 피콕도 구독해야 돼. 로우 보려면 넷플릭스도 구독해야 돼. 그래서 뭐 한 달에 거의 10만원 나간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좀 선 많이 넘은 것 같습니다.
ESPN에서 가짜뉴스 크게 퍼진 모양인데 요즘 WWE 관련해서는 어느 회사도 WWE를 버릴 수 없다? 전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느 회사도 WWE를 버릴 수가 없어. 내 생각에는 못 버려. 뭐 재계약을 안 하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 어떤 회사도 WWE 버릴 수가 없다. 오프 시즌이 없잖아요. 시즌 오프가 없어. 스포츠가 매주 한다고. 매주 결방을 안 해요 종목이. 이 ESPN 플러스는 구독료를 내면은 그 밸류가 있는 스포츠 종목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WWE가 있어. 근데 분명히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야. 일반적인 스포츠는 좋아하지 않지만 WWE만 좋아하는 애들, 그런 애들 막 피눈물 흘리면서 막 레슬링 하나 때문에 ESPN 플러스 구독하는 나 같은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층들을 절대 배제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스포츠 안 보는데 WWE만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ESPN 플러스를 구독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밸류는 엄청 클 거야 사실. 왜냐면 스포츠 막 보는 애들이 다 보는 애들도 있잖아요. 강한빈, 홍석준, 정승호 막 이런 스포츠 캐스터들 스포츠 다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보다, 그렇게 뽕 뽑는 사람보다 나처럼 한두 개 때문에 가입하는 애들이 밸류가 높거든. 다음 뉴스입니다. 스맥다운 사전 녹화란 뉴스인데요. WWE가 이번 주 스맥다운을 로우와 함께 미리 녹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송 전까지 SNS를 통해 스맥다운 결과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유출됐죠. WWE는 이번 금요일에도 로우와 스맥다운을 같은 날 녹화하는 비슷한 방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를 앞둔 메인 로스터의 모든 방송이 금요일 밤까지 사전 녹화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주분의 로우하고 스맥다운을 모두 이번 주에 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로우에서 로우하고 스맥다운을 다 찍었죠. 그래서 이 원래 스맥다운을 해야 될 금요일에 다음 주 로우하고 스맥다운을 다 찍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WWE가 지금 직원들에게 휴식을 주려는 거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해외 투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휴식을 확보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이제 곧 노동절 연휴가 오거든요. 레이버데이가 오는데 그 레이버데이 전후로 충분한 휴식을 주기 위해서 선수하고 스태프들 다, 그래서 이제 9월 중순부터는 이 개같은 멕시코 해외 투어를 시작하거든요. 멕시코랑 하와이 투어를 하기 때문에 이거 전에 앞서서 녹화를 한다. 그래서 저도 녹화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요일 11시 반에 녹화를 들어가요. 그래서 이미 이번 화요일에 촬영이 된 스맥다운을 중계하러 내일 밤에 갑니다. 내일 밤 11시 반에 새벽 연장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빈스 때는 상상도 못할 휴가 복지인데 이건 크크 3회 연속으로 한국어 중계 듣겠네. 이번 스맥다운 한국어 중계 나름 괜찮던데? 메인 이벤트를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게 잘한 것 같아서 좀 뿌듯했고요. 그래서 아마 목요일에 녹화하니까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방영된다면 저랑 홍석준 캐스터의 음성으로 바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AJ 아들 TNA 계약이라는 뉴스인데요. AJ 스타일스의 19살 아들 에이버리 스타일스가 정식으로 TNA하고 계약했습니다. 에이버리는 TNA 락다운에서 지아 밀러의 소개를 받고 등장해 직접 계약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아버지 AJ가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하는데 TNA의 역할이 주요했던 만큼 자신에게도 같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프랭키 카자리안이 등장해 과거 AJ, 사모아조, 크리스토퍼 다니엘스와 함께했던 시절을 언급하면서 스타일스라는 성 때문에 오히려 백스테이지에서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이버리는 아버지가 참가했던 락다운에 21년 만에 아들로 참가하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와, 진짜 엄청난 장면이었죠. 재밌는 점은 에이버리 스타일스가 TNA 나온다라는 뉴스를 전달하면서 뉴스 딱 전달할 때 내가 뭐라 했냐면 이러면 에이버리 스타일스가 계약 발표하는데 아빠 시절에 라이벌에 나오면 좋겠다. 제가 딱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근데 딱 같은 시간대에 TNA 락다운이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생방으로 벌어졌었어. 그래서 정말 신기했다. 지아 밀러 굉장한 미인인데 지아 밀러의 소개로 에이버리 스타일스가 TNA 계약을 알렸고 아버지의 라이벌 프랭키 카자리안이 너 이제 앞으로 힘들어질 거야. 이 왕좌의 이름, 왕가의 피를 이어받은 스타일스의 이름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 좀 힘들어질 거야. 경고를 날리면서 앞으로 에이버리 스타일스가 좀 1, 2년이 걸리더라도 TNA에서 좀 주인공 서사를 쓰지 않을까? 2, 3년 TNA 뭐 투타임 정도 먹고 나서 WWE로 넘어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사람 생각하는 거 다 똑같네. 그니까.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도. 제일 중요한 거는 TNA의 아버지가 제프 제럿이라면 그 집의 기둥을 쌓은 건, 그 집을 지은 건
AJ 스타일스거든. 근데 이제 AJ 스타일스의 아들 에이버리 존스가 TNA에 나온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3년 안에 NXT 나오겠네. 저는 여기에 한수를 더 떠서 이 TNA가 이 에이버리 존스의 NXT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활동한 다음에 바로 WWE 메인 로스터 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는 NXT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TNA 한 3년 하면은 바로 WWE 오면 되지. 바로 메인 로스터 올 것 같아. 요즘 에이버리 존스, AJ 스타일스의 아들이죠. AJ 스타일스의 아들이 AJ가 지은 집 TNA로 갑니다. AJ 스타일스, 에이버리 스타일스 정식 계약. 근데 쟤 몇 살임? 그러게요. 몇 살일까? 에이버리 존스 레슬러 안 뜨는데요? 위키가 안 떠요. 나 몇 살인지 모르겠다. 암튼 어림. AJ의 최초의 락다운은 2005년이었는데 2026년에 에이버리 스타일스가 나왔네요. 이름이 너무 헷갈려. 에이버리 존스라고 해야 될지 에이버리 스타일스라고. 아버지의 레슬링 성을 이은 거구나. 그러니까 에이버리 스타일스네. 그러니까 로고도 AS던데 AS 좀 뭔가 그런데. AJ는 뭐 인디를 시작해서 WCW 말기에 활동했다가 TNA에서 이름을 드높인 케이스가 되겠고, 에이버리 스타일스는 거의 뭐 인디에서 몇 경기 뛰지도 않았는데 바로 TNA 왔죠. 말도 안 되는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W에는 스팅의 아들 스티브 보든이 있고요, TNA는 AJ 스타일스의 아들 에이버리 스타일스가 있고요, NXT에는 우마가의 아들 질라 파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마다 2세들이 멋진 활약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3명 다 신상이죠. 신상. 굉장히 멋진 신상들이 활동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보든, 여기 가운데가 스티브 보든이에요. 스팅의 아들, 굉장히 잘생겼고요. 지금 뭐 신일본 미국 쇼에서 데뷔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AW 언젠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스팅의 아들 스티브 보든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푸시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키도 되고 몸도 되고 외모도 되고 경기력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은 탄탄대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FTR에다가 뭐 엣지, 뭐 다비 알린까지 뭐 분야별로 선생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 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대로 언더테이커 따라고 붙자, 스팅 아들아.